자, 봅시다. 우리 언어 일반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언어 일반론인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공부를 하면서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봤냐면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지 마라. 정말 지겹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숲을 보는 거고 어떤 게 나무를 보는 건지에 대한 그거는 없고 막연하게 야, 공부는 말이야 넓게 보고 숲을 봐야지 어떻게 그런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숲이라는 건 목차입니다. 전체에서 어떤 단원이 들어갈 때 전체 단원의 내용을 보면 이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시험 문제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쪼잔하게 이제부터 책은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건 하나하나의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차를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한글을 읽으면서 하나를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언어 일반론이라고 했을 때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언어 일반성입니다. 전체의 숲을 보면 언어의 기호적 특성이죠. 그럼 언어라는 것은 내용과 의미, 즉 내용과 의미와 형식 말소리가 합쳐진 게 언어 기호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어 기호의 일반적인 특징은 몇 가지가 있다?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개방성, 추상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의, 사회, 역사, 분절, 개방, 추상은 이제부터 하나하나 따져나가겠죠. 그러면 이 4개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언어 일반성, 이 6개를 언어의 일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언어 일반성에 대한 이 언어에 대한 것으로 잘못된 것, 언어 일반성에서 위배된 것, 언어 일반성이 아닌 것 나오면 나 언어 일반성 한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부분적으로 다 외웠지만 연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시 봅시다. 언어의 기호적 특성은 내용과 의미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럽니까? 분필이죠. 그럼 우리는 소리를 뭐라고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분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거는 뭐죠? 분필이라고 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칠판에다가 글자를 적는 어떠한 도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기호를 갖는다는 겁니다. 어떤 기호를 보는데 뜻이 있겠죠. 아무런 뜻이 없는데 기호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좀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언어 기호란 것은 의미도 있어야 되고 말소리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언어 일반성에는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개방성, 추상성이 있다. 됐죠? 그래서 기호성까지 하면 기, 자, 사, 역, 분, 개, 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외우면 된다? 기, 자, 사, 역, 분, 개, 추 앞에 것만 띄워서 언어의 기호적 특성, 자의적 특성, 사회적 특성, 역사적 특성, 분절적 특성, 개방적 특성, 추상적 특성 그래서 자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기, 자, 사, 역, 분, 개, 추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언어 일반성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호성이라는 겁니다. 자 교재 같이 보셔도 됩니다. 언어는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데 쓰이는 무엇이다? 기호이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미,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과 말소리 또는 문자로 이어진 거다. 선생님 앞에는 없었는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온 게 있나요? 그렇죠.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글자도 기호죠. 그림도 기호가 되겠죠. 여러분들 도로 표지판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도로 표지판에서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우회전하라는 뜻이 되겠죠. 소리는 없지만 문자 또는 그림 이걸 통해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시오.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있죠. 일방 통행 또는 진입금지 이런 말 쓰죠. 그럼 소리는 없잖아요. 근데 뭐를 통해서? 글자, 문자를 통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했죠.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예전 도로들 보면 이런 건 없고 뭐가 있죠? 여기다가 X 이렇게 돼 있죠. 뭐 하지 마시오.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그림 문자도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기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면
내용과 형식 볼까요? 우리는 분명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의자라고 무엇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형식이죠. 그럼 얘는 말소리를 하는 겁니다. 또는 말로 하면 말소리가 되는 거고, 글자, 즉 문자가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러면 그림도 될 수가 있죠. 이 그림을 보면.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말소리, 글자, 그림인데 내용상으로는 엉덩이를 딱 깔아앉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어떤 곳, 어떤 물건이라는 게 내용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죠. 자, 분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기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호성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네요. 무엇이 있다? 내용과 형식이 합쳐졌을 때 하나의 기호가 되는데, 내용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겠어 이제. 근데 형식은 뭐가 나올 수도 있다? 말소리, 음성이라는 말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글자라든가 문자라는 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그림이라는 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두 번째 보시면 자의성입니다. 자,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숲을 볼 때는 언어의 일반성에는 보세요. 언어 일반성에는 기, 자, 사, 역, 분, 개, 추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기호성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은 듣고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듣고 맞아, 그래 하고 넘어가는 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수업이 다 끝나고 한 5분, 10분, 길게는 20분을 투자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딱 정리한다라면 지금 배운 기자, 사역, 분기추 쓰시고요. 기호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무엇과 무엇이 있다? 형식, 의미와 무엇이 있다? 형식이 있다. 그 의미는 뭐가 되는 거죠? 뜻을 전달해 주는 거고요. 내용이고요. 형식은 뭐가 있나요? 말이라는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글이라는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림이라는 형식으로 줄 수도 있다. 라는 걸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요약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자의성입니다. 자, 자의성은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죠? 분명히 분필이라고 발음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발음합니까? 초크라고 발음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공장에서 나올 때 분필에서 나오고, 미국에서는 이게 초크 이렇게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글자가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의미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칠판에다가 뭐를 쓴다는 건 알지만 어때요? 자기 나라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뭐라는 겁니까? 음성을, 말을, 글자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른 형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성은 언어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 사이에 바로 이거죠. 무엇이 없다?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 임의적이다. 그래서 자의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초크,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분필. 그럼 의자도 한번 볼까요? 의자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의자. 그럼 영어에서는 이거 의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또 하나. 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각 언어마다 음성 형식이 다르다. 자, 여기 나온 얘는 우리나라는 누군가 막 가슴 벌렁벌렁 하면서 좋아하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어 코가 이만한 사람이 와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서로 상대기 I love you 이러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love, 독일어에서는요 liebe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명 뜻은 난 너 좋아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는 사랑, 영어는 love, 독일어는 liebe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면서 자의적이다라는 것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음이어와 유의어도 뭐가 되는 겁니까? 자의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분명히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잘 보세요. 동음이어와 유의어도 보세요. 말, 책방 이런 것들이죠. 분명히 뭐가 되는 겁니까?
비슷한 의미를 갖는 거죠, 분명히. 그렇지만 음성이 다른데 의미가 다르거나 또는 소리가 다른데 의미가 유사하다는 점을 봐서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필연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동음이어와 유의어도 뭐가 된다? 자의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난 들은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의성어나 의태어입니다. 이것도 자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성이 가장 약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개가 짖을 때, 여러분, 개가 짖을 때 어떻게 짖어요? 우리나라 개소리 어떻게 들립니까?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멍멍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미국 개는요, 벅벅 이렇게 짖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도 살찐 개들 보면 어떻게 해요? 벅벅 이렇게 해야죠. 그럼 분명히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고 인식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나라 개도 락 이렇게 하고 미국 개도 락 이러죠. 가만히 들어보면 유사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분명히 자의성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우리나라 소 어떻게 울어요, 여러분들? 음메 이렇게 운다고 하죠. 음메. 미국 소는요, 무 이렇게 운다고 그럽니다. 잘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소한테 가가지고도 울어봐 이러죠. 그럼 소가 어떻게 울까요?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그럼 미국 소나 우리 소나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아요. 또 하나, 고양이 있죠. 우리나라 고양이 어떻게 울어요? 야옹 한다 그러죠.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우리 개는 멍멍, 소는 음메, 고양이는 야옹 그러죠. 근데 일본에서는요, 고양이가 미움 하고 운대요. 미움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고양이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미움 이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틀리죠. 그럼 분명히 필연적이 아니라 자의적에 있어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어때요? 거의 유사한 소리도 나기도 하죠. 그래서 자의성이 가장 약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언어가 사회적 약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으나 사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사회성도 뭐가 된다? 자의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의성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음성 형식이 다르다라는 거. 또 동음이어와 유의어도 자의성, 사회성도 자의성.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는 자의성이긴 하지만 자의성이 뭐하다? 가장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중에서 자의성과 관계가 없는 것 찾으면 여기와 관계없는 게 정답이 될 거고, 만약에 가장 자의성에서 먼 것 그러면은 뭐를 찾으면 되죠? 의성어와 의태어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벌써 한 문제예요. 이해되셨어요? 남들이 안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안 나온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의성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자의적 무엇이다? 이미 적이다. 무엇하지 않다? 이 말은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의성에는 무엇이 있다? 동음이어와 유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약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또 있다? 역사성이라는 것도 자의성을 갖는다. 됐죠? 그 다음에